중국은 국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적자 나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 국가가 자본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회사는 5%나 10% 정도만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90%는 국가 펀드나 지방 정부 펀드가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 사업을 말아 먹어도 10% 정도만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많이 짓고, 지금 전 세계에 한 42개 정도 공장이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22개가 중국이 짓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는 적자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돈이 아니라 제품만 나오면 돼.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장비, 기술, 서비스를 다 중국에다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폭망했다, 이런 시각이 넘쳐나죠. 그러나 이제 이게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끝난 것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대거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반도체에서 손 튼다, 이런 쪽에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중국이 작년에 2022년에 부도난 회사가 5,700개가 반도체 회사가 부도났는데 2023년에 1,900개가 부도났어요. 거의 2배 가까운 부도가 났으니까 이게 한 거 맞죠. 근데 이게 뭐가 오류가 있냐면, 이게 창업을 몇 개를 했나 봐야 되는데 2022년에 63,000개, 2023년에 74,400개가 창업했는데 그중에서 10,000개가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이후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23만 8천 개가 이게 창업을 했고, 부도난 회사가 24,000개 정도 돼요. 그럼 대략 봤을 때 한 10%, 창업한 거에 10% 정도가 부도가 났고 90%는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 자초됐다, 포기했다는 얘기는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건데, 재미난 게 바로 그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누가 봐도 파운드리 1등은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이 2등인데 그 사이에 파운드리에서 중국은 한 5등에서 6등 겨우 했었는데요. 금년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SMIC가 이제 대만의 USMC를 제끼고 3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재를 받으면 주고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또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즈를 놓고 보면 이게 TSMC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그것의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SMIC가 우리 삼성전자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왔냐 하는 건데, 최근에 그 중국이 미국의 뒤통수를 한번 세게 쳤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2022년부터 예를 들어서 첨단 파운드리는 14나노 이하는 장비도 기술도 이건 서비스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봤는데, 작년 9월인가요? 러먼드 상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러먼드 상무장관이 일정 끝나고 돌아가는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하웨이가 7나노 기술로 만든 이 반도체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진짜 뒤통수 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를 보면, 그래서 이게 시칼신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어디 칼럼에 썼는데, 지금 이제 7나노 이하를 하려면은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그 노광 장비를. 근데 중국은 EUV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한 그레이드 낮은 DUV 장비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대량 회칼로는 단박에 이제 회를 칠 수가 있는데 회칼이 없어요. 둔탁한 시칼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회를 뜨긴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 시칼 가지고 4번 이제 썬 거 또 썰고 또 썰고 해서 4번 썰어서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상식선에서라도 인건비, 수율 이게 훅 낮아지죠. 그럼 원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회사들이 다 국가 겁니다. 국유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신경 쓰지 말고 제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칼신공 이거 조심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 보면 반도체 보조금을 520억 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80억인가는 R&D고 설비 투자에 가는 것은 뭐 그중에 390억 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한 54조 정도를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이 이번에 3기 국가 반도체 펀드를 만들면서 거의 64조 되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사이에 미국이 봉쇄해서 가만히 있었냐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얼마를 했냐를 보면 지금 그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게 그 문제 노광 장비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이 전혀 못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지금 네덜란드 ASML에 그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 미친 중국이 90나노짜리 이미 만들었고, 얼마 전에 60나노짜리를 상용화했고요. 지금 28나노짜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의 수준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선진국들이 한 5나노짜리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이 무리하면 28나노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보면 한 3단계 정도 요 정도 격차를 지금 줄여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그것 말고 이제 뭐 에칭 장비라든지 뭐 CVD, CMP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대략 28나노는 거의 상용화를 했고요. 이제 7나노 레벨까지 거의 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노광 장비 빼놓고는 중국이 거의 다른 나라의 수준들을 따라온 거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되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중국이 미국의 강한 봉쇄에도 이런 정도의 국산을 한다는 거를 진짜 무섭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중국이 망했다, 뭐 이제 끝났다, 이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으면요, 미스테이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은 강력한 제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나노짜리, 3나노짜리 첨단 반도체 팹을 하나 지려면 대략 한 250억 불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파운드리에서 매출액이 250억 불 되는 2023년 기준으로 되는 나라는 TSMC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도 뭐 140억 불 그 정도고, 삼성마저도 이 파운드리 전체 매출액을 갖고서도 라인 하나를 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분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분사하면 돈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태워서 반도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이게 중국은 국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적자나 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 국가가 자본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투자를 할 때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중국은 이제 회사는 5%나 10% 정도만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90%는 국가 펀드나 지방 정부 펀드가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 사업을 말아먹어도 10% 정도만 날아가는 것이고 90%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많이 짓고, 지금 전 세계에 한 42개 정도 공장이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22개가 중국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는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잘 못하죠. 근데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는 적자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돈이 아니라 제품만 나오면 돼. 그리고 이제 서방세계는 수율이 안 나오면 그거 문 닫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이 왜 지금 HBM에서 그렇게 헤매냐고 그러면, 결국은 HBM이 돈 안 된다고 보고 그 사장이 사업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날려버리는 후유증이, 그러고 날려버린 사업의 사람들이 다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삼성의 뒤통수를 크게 친 거죠. 근데 똑같은 의미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이제 자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또 아마 그 매경인 거 어디 보면 전 세계 대학교 랭킹이 나와요. 거기 랭킹에 보면 우리 서울대학이 60몇 등이고요.
중국의 칭화대학이 전 세계 랭킹 12등, 그다음에 뭐 북경대,复旦대, 저장대. 그 저장대가 중국에 4등하는 대학이 전 세계 랭킹 47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력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 실력을 낮게 보면 되는 것이 중국의 대학의 순위도 우리보다 월등히 더 높지만 중국의 탑4 대학이 우리 한국의 1등 대학보다 순위가 훨씬 높다는 거고,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 한 1180만 명 정도 되는데 졸업생이, 그중에 대략 50% 내외가 이공대생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반도체 쪽 하는 애들은 중국도 굉장히 이제 엘리트가 가게 됩니다. 14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2등하는 경제 규모의 돈을, 그리고 한국의 20배 가까이 되는 그 엔지니어 인력들이 반도체만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이제 미국 언론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리바이벌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 끝났어, 저거 굴기는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착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중국의 굴게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적 경쟁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미국과의 격차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하는데 생산을 못해요. 한국은 반도체 생산도 하고 기술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 D램에서는 대략 뭐 예측 심하다 아니지만 2년에서 한 3년, 그다음 파운드리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얘들이 28나노 뭐 이제 이걸 양산하고 있고 이제 7나노를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대략 한 4, 5년 정도의 갭, 그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더 단축시키냐는 것에 문제고, 지금 있는 갭이 얼마나 크냐 보다가는 예전에는 중국이 감히 첨단 반도체 뭐 이런 걸 국산화한다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었어요. 어떻게 한국을 따라가, TSMC를 따라가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니까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중국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굉장히 나는 지금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했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든 아니면 무시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뭐 별 볼 일 없는 이제 곧 망할 이제 나라 기술 이렇게 오인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정부 주도 발전 방식이 서방 세계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이제 세게 밀면 죽음의 길로 바로 더 빨리 가는 거죠. 근데 방향이 맞았다고 그러면 이건 고속도로 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대만이든 정부가 다가 들어가가지고 돈을 태우고 그게 천문학적 자금을 퍼넣는 보조금을 주는 그 구조예요. 근데 중국이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금 넣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의 문제인 것이 우리는 미국, 일본, 뭐 대만, 유럽이 다가 작게는 40조, 많게는 70조의 돈을 퍼넣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반도체 보조금은 줄 수 없어요. 이게 정부의 방침이죠. 이유는 재벌 기업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면상의 이유는 재정 적자가 이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오류가 있냐면 그럼 미국은 재정 적자 안 나냐? 유럽은 재정 적자 안 나냐? 중국은 안 나냐? 다 재정 적자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규모 돈을 넣는 것은 지금 세상은 AI 전쟁 시대예요. 근데 AI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작은 나라한테 6조씩 7조씩 공짜 돈을 주면서 공장을 세우게 하냐 하는 것은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가져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AI 전쟁 시대에 이건 군수 물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이 왜 거기다가 수십조의 돈을 넣냐 그러면 이건 국방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재벌에 주는 보조금 이건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스크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것은 치명적인 리스크인데 중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대만까지도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게 틀렸냐?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위험성은 결국은 그게 그렇게 투자해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리스크는 다 한국으로 옵니다. 지금 표 하나 다시 보시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 수입 현황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짓고 있는 40여 개 반도체 중에서 절반을 중국이 짓고 있는데 23년에 19년 대비해서 장비 수입 증가율이 94%나 늘어났는데요. 네덜란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다가 이제 증가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마이너스 38%. 한국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반도체 국산을 하면서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국산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있는 최고급의 인류 제품은 국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보다 못한 이제 2류, 3류 제품은 그건 한국이 만드는데 이것부터 대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는 우리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린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저렇게 많이 짓는 걸 팔아먹으려면 우리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 자체를 잃어버리고 시장은 커지는데 우리는 팔 게 없어가지고 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현재 반도체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삼성이 어려운 거고 한국이 어렵다고 하는 건 약간 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하고 CPU나 GPU가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뭐 AI든 컴퓨터든 노트북 돌아가는데 GPU, CPU는 다 미국하고 실제적인 대만 회사들이 이걸 다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AI 쪽에 뭐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세계 1등, 2등을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를 하루아침에 대폭락시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칩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이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 마이크론 세 개가 공급하는데 전 세계에서 마이크론은 아직 뭐 엔비디아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삼성도 좀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콜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 못하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이게 어떤 제품이든 로직 제품에서는 미국이 잡고 있지만 그걸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메모리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인가 어디서 뭐 HBM이 공급광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엉터리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반도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삼성이 지금까지 한국의 D램을 주도했고 또 세계 1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삼성의 주가가 이게 뭐 5만 원대까지 훅 떨어지니까 위기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삼성의 위기고 반대로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고 삼성도 그렇다고 저는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이외의 이제 서플라이들한테는 다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데 1등하는 회사한테는 이제 1등하는 제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사업 이게 이제 중국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핸드폰 가입자 수의 거의 20% 30%를 차지해요. 거기서 이제 핸드폰 매출이 애플이나 샤오미를 못 이기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고 반도체에서는 이제 뭐 일반 D램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HBM에서 하이닉스 때문에 밀렸다는 것, 그게 이제 주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 반도체 위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조금 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자망에도 3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이 뭐 40년 가까운 반도체에서 구력을 쌓았고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저런 여기는 물론 전임 경영진들의 오판이 있었어요. HBM 돈 안 된다고 그 사업부 다 없애버린 것이 그 인력하고 이제 노하우가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으로 흘러간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시력이 실력이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좋냐는 건데 그거는 2.0, 1.5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죠. 그래서 삼성의 전임 반도체 책임자들의 이제 통찰력이 좀 떨어졌던 것이 지금 삼성이 헤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그러나 삼성이 가진 이제 역량 또 시스템 그 사이의 기술 이것을 다시 잘 조합한다고 하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본다. 이거는 조금 과한데 오로지 이제 주식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은 1등하는 놈이 2등하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시고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에서 뭐 엄청난 위기다. 이건 좀 과장돼 있습니다.